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지방변호사에 소속 민병철 변호사라고 하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얘기는 공정거래와 관련한 부분과 그 상가 계약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구두의 약속으로도 계약은 성립하므로 반드시 계약서라는 문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는 계약이 체결된 이후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는 1차적인 규범이 되고,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계약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계약 내용을 구체화하는 계약서 작성을 권해드립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민사계약에 관해서는 당사자들의 사적 자치, 즉 당사자가 계약의 주체가 되어서 자유의사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을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의 계약은 모든 사항을 예정해서 약정하기 어렵고 대부분 불완전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분쟁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맞을 것이고, 이는 정부의 비대칭에서 발생하는 결과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가맹계약의 내용이 되는 약관이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작성되고, 가맹점 사업자는 이에 대해 일방적인 승낙 여부만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일부 비양심적인 가맹본부가 존재하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가맹계약은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그 효력을 가지게 되는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 사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가맹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가맹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20가지의 필수사항이 있는데, 그중 몇 가지를 살펴보면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계약 기간에 관한 사항, 영업량도,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가맹계약은 통상 가맹본부가 작성한 약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약관의 내용이 특히 가맹점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을 이룬 경우, 가맹점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이나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경우, 가맹점 사업자의 해제권 내지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그 조항은 무효가 되어 가맹점 사업자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 손해가 누적되고 있다라는 사유만으로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손해가 누적되는 이유가 구두 약속을 지키지 않은 가맹본부 때문이라면 가맹본부에 대하여 구두 약속을 지켜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맹본부의 구두 약속이 앞에서 살펴본 필수사항 기재 위반이거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구두 약속이 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가맹점 사업자가 보호받기는 힘들다고 판단되고, 그와 같은 불리함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맹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기재해 달라고 요청을 하거나 구두의 약속사항을 녹음해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계약서는 계약 당사자가 계약기간 존속 중에 일방적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따라서 바뀐 조건으로 서명을 요구하는 경우 그에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도 지속적인 계약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변경을 요구한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가맹계약 해지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새로운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내용은 종전의 계약에 따른다는 기재가 없는 이상 종전 계약은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종전 계약의 내용이 약관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4월에) 개정된 가맹사업법 시행령에서는 가맹점 출점 후 1년간 매출액이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 매출액의 하한보다 낮아 가맹점을 중도 폐점하는 경우 영업위약금의 부과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가맹점 사업자가 위와 같이 매출 부지 등으로 인해 중도 계약 해지를 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계약 해지에 따른 기대이익 상실을 이유로 위약금을 부과한다면 개정된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의해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과 행위로 불공정한 거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가맹점주의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매출이 부진한 경우에는 가맹본부에 일정 책임이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가맹본부의 예상 매출액 제공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가맹계약을 위반하셨다거나 가맹본부의 경영 방침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최저액 미달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과 모든 위약금이 아닌 영업위약금에만 해당된다는 점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가맹사업법은 계약을 해지할 경우 엄격한 절차를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위반한 경우라도 가맹본부는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개월의 유예기간을 주고 2회 이상 서면으로 통보해야만 해제 효력이 있습니다. 만약 이 4가지 요건 중에 어느 하나라도 위반한 경우라면 해지의 효과는 생기지 않습니다. 사례에서 계약 위반 내용도 알려주지 않고 한 달의 유예기간밖에 주지 않은 경우라면 그 해지의 효력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프랜차이즈 영업을 위해서 필요한 원부재료의 공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경우라면 불공정 거래 행위 중 거래 거절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데요. 이러한 거래 거절 행위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발생한 손해의 3배의 범위 안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내용이 불공정한 경우 그 조항만이 무효로 되는 것이지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어 계약을 취소하거나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약관의 형식으로 가맹계약서를 가지고 있고 가맹계약서의 내용은 거의 비슷하다 할 것이므로 계약 체결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은 궁금한 사항을 가맹본부에 구두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한편 다음과 같은 가맹본부와의 계약은 피하는 것이 좋은데 정보 공개서가 없는 가맹본부, 객관적인 근거 없이
고수익을 보장하면서 유혹하는 가맹본부, 공짜 가맹비를 내세우는 가맹본부, 반대로 돈부터 요구하는 가맹본부, 너무나 많은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가맹본부, 가맹점 수가 지나치게 많거나 적은 가맹본부 등입니다. 또한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계약 체결 전에 정보공개서 본사의 물류 시스템 폐업률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존 가맹점주에게 문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맹점주의 해제권 내지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이 있는 경우 그 조항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재소존 화해조서란 소송 계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소송상의 화해와는 다르고 법원에서 행하여지는 그 집행 권한으로서의 효력이 부여되는 문서입니다. 소송 방지의 화해, 즉결 화해라고도 하는데 이 화해 신청은 당사자가 청구 취지 및 원인을 명시하여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에 제출을 하고 화해가 성립이 되면 화해조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것은 그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기재되는 특약사항은 유효할 뿐만 아니라 우선 적용되므로 특별히 계약의 내용으로 삼고 싶은 사항은 특약사항으로 기재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실에서는 일부 비양심적인 가맹본부가 있습니다. 업종을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 뿐만 아니라 선택한 업종에 관한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는 경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신 후에 결정을 하셔야 손해가 없으리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